자, 입시왕 시즌 7 약대 특집 방송이고요. 유튜브 촬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얼어 있습니다. 홍쌤 때문에 저 미칠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홍프로 선생님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태양절이라고 합니까? 김일성 그 장군님의 위대한 탄신일인 태양절 행사에 갑자기 마이크가 들이댄 북한 저기 평양 시민 같은 별세계 장군님 앞에서는 이등병 같기도 하고요. 예, 약간 긴장감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방쌤은 가장 자연스럽게 네, 예, 네. 지나가던 동네 행인 그렇죠. 예.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역대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약대 이거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내신 얼마나 맞아야 되고 어디게쯤 예. 돼야 되냐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신 성적은 예측이 힘들죠. 그렇죠. 아, 네. 그럼 지금 그거 들으려고 지금 더 방송 키고 굳이 있는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저는 약대에는 교과 전형은 1.3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3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세기합 한 5에서 아니, 수능 최저는 당연히 6 정도. 세계합 6 정도만 맞출 수 있는 영향을 평소에 맞추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세계합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내신은 1.3 이상 돼야 교과 전형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세기합 6 정도의 예. 대학에서 1.3 정도는 그렇죠. 돼야 될 것이다. 오늘 자, 그럼 방송 날짜가 끝내죠. 그럼 그걸로. 그럴까요? 예. 5월 31일이고요. 이거 예측입니다. 네. 야, 근데 예측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입시에서 약대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약대만 다룰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의치한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의 지금 약대 포지셔닝의 위치와 예, 제가 저도 생각하는 궁금해요.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의치한수 이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학과 순으로 아이들이 선호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의치한수잖아요. 그게 아이들 선호도가 아니라 성적순이잖아요, 솔직히. 뭐 어쨌든 뭐 그 성적순이고 뭐 선호도 이렇게 이퀄 성적순이 예. 결국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의치한수의 변화수인데 이게 약대는 어디 들어갈 것인가? 근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논의해봐야 돼. 방금 아까 얘기했는데 워낙 그 고점과 저점이 넓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 걸치지 어디 사이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사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치대 바로 밑이나 치대와 거의 엇비슷하게 포지셔닝 하지 않을까. 바로 벌써 말씀하시나요? 네,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의대가 있습니다. 1순위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부정할 수가 없고 소위대가 마지막인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요즘 워낙 폐산업이 인기도 있고. 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한의대가 수의대한테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당분간은 그래도 한의대가 더 높다. 예, 그래서 의치 약한수냐, 의치 한약수냐, 혹은 의약치한수냐. 이게 합치 않았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학계열이라고 그랬어요. 네. 의학계열. 의약? 예. 예. 의약 아니, 그러니까 계열. 아, 일이- 네네네. 이게 무슨 뭐 가치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선호도 순으로 선호도 하죠, 혹은 이제 성적 그 입결순.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선호도와 입시 결과. 그럼 선호도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데 1순위가 이제 의대가 뒤바뀔 리는 없고 그렇죠. 네. 2위까지는 이제 치대. 예, 의사나 치사. 자, 그거는 우리 예, 따져봐야 치과. 된다니까. 자, 이거 거기도 따져봐야 돼. 네, 두 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치대가 2등을 올지 아니면 약대가 포진할지. 그러면 이 약대가 요 의치 한수 요 기존의 이 4개 대학 사이에 어디쯤 들어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선호도가 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선호도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호도라는 건 부모님, 학생들 심리인 거야. 왜냐면 성적은 어쨌든 약대가 더 많으니까 뭐 치대보다 떨어질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선호도야, 선호도. 야, 저는 그냥 선호도로만 따지면은 의대보다 약대가 앞에 있다고 보거든요. 선호 따지면. 약대가 1이다. 약대가 1이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의외로 저도 그랬지만 의사 칼로 뭐 메스하고 수술하고 뭐 피나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위가 약하고 뭐 제 아버지 지인 친구분 중에서도 의대 갔어요. 첫 수술에서 환자가 잘못돼가지고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다시 건축과 갔는데 되게 많이 그런 걸 따지는 사실은 학과긴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선호하지만. 그래서 점수를 빼고 선호도로만 따지면은 더 접근 가능성이 아이들에게 용이하지 않을까. 뭐 일단 동의한 부분도 있는데 자, 어쨌든 자, 네. 홍프로는 약대가 의대를 1위를 할 것이다. 1위. 자, 됐습니다. 네. 한 명 보냈고, 자, 한 명 보냈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치대 바로 밑
혹은 치대와 거의 근사할 것이다. 한의대는 확실히 앞설 거다. 한의대는 확실히 약대가. 앞설 거다. 예,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본인 형님이 한의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저희 형님이 참고로 얘기해도 되나? 예, 저희 형님이 친형이 이제 한의사시고요. 네. 그래요. 네. 아니 빵쌤 그 막 친구분 그때 방송 들어보니까 약국했다 망하고 막 그러던데요. 갑자기 이 사투리를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약국했다도 예. 약대 하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막.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선호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미래의 전망으로 놓고 보면 사실 저는 의치한수 하나 뭐죠? 의치한수 약 중에서 저는 수의대가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미래의 미래 장밋빛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동물들이 많이 저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의치한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저는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이미 다다랐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어쨌건 현재 지금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선호도는 치대 바로 밑이다. 네, 그렇게 봐요. 한의쌤은요? 저는 이제 그날 그 약사님의 슬픈 눈빛을 봤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예. 많은 어머님들이 약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 확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 의치한수에서 가장 밑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수 높다. 다음 약. 예. 수 다음.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지금 당장. 잠깐 반짝할 수 있는데 잠깐 반짝할 한 수 3, 있다? 4년 정도 네. 조정기를 거쳐서 네. 이거 뭐 별거 없구나. 아니 저도 이 부분은 적극 동의해요. 약국하면 망할 수 있구나. 요걸 아는 순간. 원래 뭐든지 오픈발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오픈빨 때문에 상당히 약간 할 수 있는데 원래 주가도 이렇게 100에서 200으로 오르면은 예. 유지되는 100에서 200으로 올랐다가 150으로 떨어져서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수의사나 이 한의사들의 수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단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사님들에 비하면은 조금 더 짭짤하기 때문에 네. 이러고를 감안했을 때 수의대나 한의대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홍프로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실질 인기는 약대가 높을 수 있겠죠. 예. 약대가 높을 수 있으나 저는 입시 결과가 뭐 약대가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를 확 뒤집어 엎는 결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펜타쌤은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뭐 다양하게 예측을 하고 있죠. 네. 자, 예측 입장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 도망가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예. 일단은 동의하는 부분이 처음에 반짝할 수 있다. 네. 엄청. 근데 저는 그 처음에 반짝이 조금 되게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4에서 5년. 저는 일단 무조건 5년 이상 간다고 봐요. 반짝이 10년까지도 봐요. 심지어. 그건 반짝이 아니지. 그렇지. 우리 인생을 노력해보면 10년은 찰납니다. 본인 아니 근데 10년이 반짝일 수 있는 게 왜냐면 졸업생이 4개 5개밖에 안 나와요. 4기수 5기수밖에 안 나와서 이제 선배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때 좀 시간을 볼 수도 반짝이 있죠. 뭐 네. 10년이든 간에 뭐 어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저는 이게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대의 가장 큰 변수는 N년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 국민의 제가 관심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어딘가에 집어내야 된다면 의약입니다. 치대 위다. 치대 위라기보다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일단 그래요? 초창기는 그냥 약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근거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학부 선발 시기가 있었잖아요. 2007년 그렇죠. 막 여기 전까지. 예. 그때도 약대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아까 이렇게 세 분의 생각과 제가 다를 수 있다라고 여쭤봤던 게 저는 입시할 때 약대를 모집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입시할 때는. 제가 실제로 배치표에서 약대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약대가 그 당시에 되게 높았어요. 네. 예, 되게 높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 약대가 이제 피트로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약대 별로 안 셌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서 그게 예. 되게 착각이야. 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때가 서울대 약대가 지방의대 수준이었습니다. 입시 예, 성적이. 예. 네. 지방의대 갈 성적이 서울대 약대 수준이었고. 그때는 정시니까. 예, 네. 그렇죠. 어쨌든 그때는 제가 이제 대전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많이 본 데가 충남대였어요, 사실은. 네. 그 배치표 제일 자세히 보는 데가 충남대인데 예. 충남대 약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똑같았어요. 그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 그때는 아니 물론 공대 저는 많이 지금이 더 높다고 지금이 보는데, 더 높긴 한데 그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도 네. 어쨌든 그래요? 의대가 탑은 맞아. 맞아요. 그거- 아무리 낮은 의대도 서울대 웬만한 공대를 꺾고 의대는 들어갔습니다. 예. 탑이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의대가 되게 천대받던 데는 조선시대밖에 아니 아, 왜냐하면 약대가 그 정도였어요? 예, 그때는? 아니,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충남대 의대 간 아니, 근데 친구들이 그- 되게 많아요. 이 약사님 보니까 되게 힘들던데. 진짜 그 허준 드라마 보면은 예. 막 이렇게 침 놓다가 거기 이제 그 귀족이 그때 선배가 그래요. 역시 의치들이란 뭐 약간 이렇게 합의하듯이 얘기해요. 역시 출신이 천한 것들은 안 돼.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예. 문과, 철학을 공부한 자들이 예, 그렇죠. 권력을 잡았던 조선시대 태어났어야 돼요, 이분들. 그러다 이제 시대를 이런 잘못 시대를 태어난, 잘못 태어나서 천대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가 서울대 약대가 지방의대 수준이었고 어쨌든 그때는 정시로 많이 뽑긴 했죠. 네, 네. 근데 거의 다 어쨌든 정시였죠. 예. 방법의 문제고 선호도니까 그러니까 성균관대 등 인서울이나 주요 거점 공립대 약대는 서울대 일반학과 중위권 수준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아니, 높았어요. 예, 예. 옛날에. 그러니까 지방 약대는 진짜 못해도 고려대 연고대 상위권 수준 됐어요. 못해도.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정시로 많이 뽑을 때도 약대의 위치가 그 정도 됐어요. 왜냐면 약대를 그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제 당시에는 기억에는 네. 치대급은 아니었는데 치대급은- 그때는 한의대도 인기 높았는데. 네, 그때 왜냐면 우리 저희 형이 그렇게 낚여서 이제 한의대를 갔는데 우리 한의대가 사실 반짝했잖아요. 맞아요. 반짝한 원인 기억들 나시죠? 허준? 그렇죠. 허준이에요. 허준이 반짝했는데 저 형이 이따가 펜타쌤이 잠깐 얘기하실 텐데 저 형이 서울대 의대랑 경희대 한의대 붙고 경희대 한의대를 갔어요.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엔 경희대 한의대가 탑이었어요. 지금도 뭐 형이 경희대 한의대 서울대 의대랑 경희대 한의대 붙었는데 경희대 한의대 갔다고요? 네. 제정신이 아니었네. 허준 때문에 그래요. 허준 제정신이 때문에. 아닌데. 정막녀를 고소해야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는. 그러니까 형이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의대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다시 가겠다. 그래서 한약과 약학을 접목해서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겠다라고 제정신이 아닌 게 맞네. 그 말을 하고 갔어요. 네. 저도 속으로 그랬죠. 미친놈. 네. 근데 네 졸업하고 나더니 그냥 바로 저기 군대 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예전에 약대가 뭐 치대나 뭐 한의대급의 그 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그 당시 그때 당시. 2000년대 한 중반까지는 치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고 의대와 약대 그리고 그때는 수의대는 사실 진짜 많이 팔이 날렸었고요. 예. 수의대는 그때는 예. 그랬죠. 파리를 피부했고 음. 자 어쨌든 치대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인기가 한참 네. 고점을 찍었다가 네.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저는 이게 물론 어디 하나 끼워 넣어야 되면 그렇게 끼워 넣은 거지 사실 약대는 약간 별동대로 좀 봐야 돼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1등부터 의대 가고 그 다음부터 치대 가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의대 갈 성적인데 치대를 가거나 의대 갈 성적인데 한의대를 가는 경우는 저 상대가 형밖에 한의사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저 형 같은 매우 드문 케이스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면 허준에 낚였거나.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약대는 테트리스 하듯 이렇게 넣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원도 많고 전통적인 약대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약대를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있어요. 의대를 갈 수 있는데 한의대 가는 애들보다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약대를 가는 애들은 원래 많았어요. 옛날에도. 예. 그게 홍프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직업군의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치하는 직접 손으로 사람을 접촉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천대 받았죠. 신경을 건드리고 네. 그러니까 약간 테크니션, 엔지니어 그런 느낌 좀 나요. 맞아요. 예, 예. 혈관을 묶고. 예. 근데 태생적으로 약간 좀 그런 거가 꺼리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약간 사무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약이라는 매개체로 환자를 치료하는 거지 내가 직접 선수로 칼로 어딜 째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사 특히 이제 외과 쪽으로 갈수록 엔지니어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대상이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힘도 많이 써야 되고 치과 의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빨 진짜 두드러 깨고 이런 힘도 많이 써야 되고. 제가 사랑니를 뽑으러 갔는데 제 사랑니를 뽑았던 의사가 팔뚝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무슨 마동석인 줄 알았어. 근데 왜 두꺼운지 알겠어요. 어금니를 뽑는데 안 뽑혀 이게. 그렇죠. 이거 막 하는데 저도 사랑니 뺄 때 이빨 다 깨고 뽑았습니다. 예, 망치로 다 깨고 뽑았어요.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은 의대나 뭐 치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 일의 성격상 그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적성에 맞지 않는다. 적성도 그냥 네. 됐고 그냥 그렇게 되게 디테일하게까지 뭐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원래 전통적으로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들 여학생들 맞아요. 진짜 중에서 여학생들. 그때 약관 선생님도 그 오실 때 얘기했어요. 내가 학교 갔더니 의대 갈 상정인데 약대 온 애들이 꽤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말씀하셨고 특히 여학생들에서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대가 나름의 마켓 조사를 하고 한 거네. 그게 뭐 그거는 저는 그 부분은 살짝 동의 못하는 게 그 왜냐하면 아이들을 흡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학생들이 특히 지방 약대가 옛날에 점수가 높았던 게 여학생들 서울로 보내느니 그냥 집 근처 약대 보내겠다라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약대가 또 많이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예. 아니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 거의 30대까지 거의 엄청 개고생이잖아요. 한 11년, 12년 동안 그렇죠. 가서 막 그럼 개고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딸아이가 심지어 뭐 흉부외과를 간다거나 힘들어요. 응급의학과를 간다거나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평생 죽도록 병원에 살잖아요. 근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탄력적으로 직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약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마음대로 눈 뜨면 출근한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 뭐 어디 댓글에 달렸는데 일주일에 2번 출근해도 웬만한 기업 연봉은 되더라. 뭐 그건 이제 뭐 파타임. 예외긴 한데 뭐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 있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그분 지난번 이 약사님 망했던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댓글 얘기를 듣고 와 나 수능 봐? 이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 이학사 생각을 하면서 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의대 갈 애들 중에 약대 가고 치대 갈 애들 중에 약대 가고 그 성적에서 빠질 애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기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렇게 빠져도 그래도 의대와 치대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서 뭐 의대나 치대급의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약대로 빠져나올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능 체제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그리고 뭐 자격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 자격 제한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도 조금 애매한 거, 좀 불투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의 입시상과 지금 입시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다르기 편이죠. 때문에 그냥 제가 아까 선호도 평소 이제 약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하면 저는 굳이 결론을 내면 그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옛날보다?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왜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어려웠다는데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컴공밖에 없어요. 컴공밖에. 근데 이제 컴공으로 빠질 애들하고 약대로 빠질 애들은 애당초 결이 다르거든요. 노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의대 열풍과 그 의학학 열풍 쪽은 더 심해지고 있고, 과거부터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 예전보다 더 힘들면 힘들지 쉬워지진 않을 거다. 선호도가 바뀌었다. 그렇죠. 아이들의. 자, 그 부분은 N수생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인기가 관심도가 매우 높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느끼잖아요. 그 여학생들 중에서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이 나면서 공부 좀 한다, 수학을 좀 그렇게 못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목표 중에 약대가 들어있어요, 같이. 그리고 지역 인재도 충분한 변수예요. 지역 인재가 한 200명 이상 되거든요. 열주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제한된 자격도 있고, 또 뭐 어쨌든 여대도 여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다양한 변수들, 사회적 분위기, 저는 사회적 분위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오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질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뭐 요즘 학령 인구도 좀 줄어든다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뭐 가기 쉬워진데 보세요. 의대가 학령 인구 줄어들어 가기 쉬워졌나요? 더 어려졌죠. 그 경쟁하는 층은 사실은 허수를 뺀 알짜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상관이 없는 것 학령 인구의 같아요. 감소는 지금 최상위권에서는 아직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좀 봐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오랫동안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최상위권 아이들의 성적은 거의 매년 비슷하고 매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 경제가 어려우면은 중소기업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보다 먼저 동네 구멍가게 자영업자부터 이 학사가 먼저 망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제 숫자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아까 수능 최저가 평균적으로 세계합 5에서 6 정도, 뭐 낮은 데는 세계합 7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도 급 대학에 어느 정도로 합격선이 예측될 것인가? 요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펜타쌤 1.3 펜타키 선생님은 1.3 1.4는 안 됩니까? 4면 교과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말릴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거의 의대랑 비슷하네요. 예. 의대. 자, 의대보다 저는 의대는 1.5도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해요, 차라리. 네, 저도요. 수능시가 높기 수능 때문에 시간 한번 때문에. 써보라. 네. 근데 네. 약대는 되게 1.3이라는 게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 마지노선으로 잡았어요. 밑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1.3 밑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저거보다 조금 여유롭게 여유롭- 보는 게 여유롭게. 어디 정도까지일까? 그러니까 지방에 그 지역 인자가 걸린 데는 조금 더 여유롭게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 그러니까 아마 한 1.4 저는 1.4에 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뭐 그 조금 더가 정도까지 어딥니까? 보는데 1.5. 1.5 갑니까? 선심 썼다. 예, 1.5까지 가는데 네, 왜 그럼 그러- 저는 1.4 하겠습니다. 자기가 1.4라고. 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방대 제가 이제 펜타쌤의 얘기를 원고를 이렇게 쭉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었냐면은 지방에 있는 약대들의 입시 전략이 지금 네. 지역 인재도 되게 많이 걸어놓고 수능 체제도 여유롭게 걸어놓은 게 그 지방에 있는 상위권 애들을 놓치기 싫다. 예. 그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지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 네. 근데 얘들을 우리 학교에 잡아둘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들은 모르겠어요. 보통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그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는 살짝 의심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펜타셈 거보다는 조금 더 입결이 조금 낮게. 예. 아니 뭐 1.0. 지역 인재가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1.0, 1.1이 보통은 지방의 구석으로 가면 있어요. 네. 멀리 가면 멀리 네, 가는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저는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여튼 펜타는 1.3이다. 저는 1.4 찍었고요. 나도 야 이렇게 뒤통수를 네. 맞네요. 네. 프로님 개인적인 어떤 뭐 생각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1.3.5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35. 네, 종합적인 1.35. 의견은 1.3에서 1.5 사이로 왔다 네, 갔다 네, 할 네. 것으로 일단 대략적인 예상을 하고 1.4요. 1.4. 생각보다 몇 개 대학은 거의 1등급 초반, 거의 1.2나 3 근처도 그렇죠. 꽤 있을 거예요. 네, 1도 몇개 있을 대학은. 거고요. 네. 뭐, 수능 최저에 따라서 네, 그런 완전 겁니다. 1도 뭐 있을 것 1.1도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1.3 이상 돼야 원서를 조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수학 성적을 이제 인문계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연계들이 예전보다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위권들이 좀 예, 올라가는 예. 경향성이 있다. 맞아요. 예, 요거까지 감안했을 때는 아, 좀 타이트하게 저 솔직히 마음 같아서 1.2 이상 하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은 약대인데 지방대에 가는 걸 전혀 꺼리지 않아요. 예.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감안 네, 충분히 이질적으로. 한다고 봐요. 보통 아이들이 어떤 학과에 대해서 지방을 가는 건 아예 그냥 예. 싫다는 아이들이 예, 있는데 예, 예. 이거는 되게 그 졸업을 했을 때 이후에 삶의 질이나 마지막에 뭐 고용 안정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이들이 지방을 기꺼이 갑니다. 더 가기를 원해요. 저는 참고로 이제 그 인서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지방 출신이지만 예.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정시는 대략적인 선은 어떻게 될까요? 정시. 뭐 표준 점수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로 대학에 어느 정도 예, 사야 될 것이냐. 의대랑 뭐 치대랑 한의대, 수의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적인 합격선이 이제 저는 서울대 이상이다. 중위권부터 연고대 최상위권까지의 포진이라고 봅니다. 아, 그럼 의대보다는 많이 빠지네요. 네. 예. 일단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는 치대 바로 밑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대 바로 밑이 그 정도인데요. 네. 별 쓸모없는 치대가 그 별 정도인데. 쓸모없는 네. 얘기들 한번 쭉 한번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시로 보면 이제 약대를 가려면 어느 정도 되면 연고대 상위권 정도 갈 정도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정시로 가야 돼요. 그게 좀 수상적이어서 수학 과학을 두 개 합 3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1, 1은 좀 그렇고 1, 2.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는 약대를 가면 다 무조건 만점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변수는 지역 인재 정시가 좀 변수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게 있다. 가장 지역 큰 인재. 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인재 정시. 그러니까 지역 인재인데 정시에서 선발한 학교가 대표적으로 뭐 경상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충북대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조선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대 10명 뽑습니다. 네.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저는 꽤 변수라고 봐요. 조선대 전남인데 네. 예.
저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가봤는데 괜찮아요. 네. 조선대 가봤다고요? 네. 아니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친구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걔네들 따라서 이제 전국 유랑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괜찮답니다. 네. 네. 어쨌든 지역 인재가 정시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고. 그게 유리한 그래도 좀 성적이 좀 여유 있을 것 같은 그럼 변수. 이걸 좀 종합적으로 쭉 한번 퍼즐 조각을 맞춰본다면 내년부터 또 입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이제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나 이런 대학들은 기존에 없다가 학생부 교과를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늘린 대학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흐름,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 흐름과 약대가 신설되면서 하는 흐름이 이렇게 겹쳐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까봐야 알죠. 어떻게 됩니까? 이 방송의 결론은 네. 모르겠습니다네요. 네. 내년에 다시 봐요. 지금 네. 보니까 성균관대 수능 최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합 8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2개 합 6에 영어가 2였나? 예. 뭐 그런 식으로. 일단 3개 합 8 정도고 저는 한 내신 1.3이나 4 정도? 3이나 4 근처로 예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같은 수능 최저인데 이제 약대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그렇죠. 거죠. 성대, 공대나 이런 데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서울 주요대학 교과 전형이 조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 조금 어떻게 보면 막 빵꾸 나는 데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는. 이게 심지어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 인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추천 제한. 예.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약대 쓰고 싶은 아이들이 교과로 한 장만, 자, 내가 교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되는데 한 장만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약대를? 그렇죠. 예. 그럼 3-4장 날아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최소 3-4장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성균관대 이런 데 이렇게 막 써야 되는 교과 전형 인원이 막 분산이 되는 효과. 그래서 좀 뭐 제가 볼 땐 다양한 변수가 생기니까 분산. 네. 그리고 또 요 1등급 초중반 아이들 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대거 또 그렇죠. 교과로 빠질 수도 있고 네,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면 뭐 중앙대나 경희대나 이쪽 라인의 학생부 종합에서도 약간의 큰 예.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변화가 네. 생길 수 있겠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뭐 생명과학 경쟁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이과에서는 이 진짜 생물 좋아하는 애들은 다 생명과학이에요. 예. 생물을 안 좋아해도 생명과학으로 갑니다. 예, 예, 다 생명, 생명이에요. 다 뭐 생명. 화학 이런 쪽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 이런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기존의 인기 전공들도 어느 정도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예. 생명 쪽이 진짜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약대 준비하는 애들은 다 이제 생명 쪽을 기존 옛날 같았으면 걔들 다 생명 지원할 애들이거든요. 그거 제가 네. 조사한 거 띄워주세요. 그 학부에서 피트 어느 학과가 많은지 한번 띄워주시면 알 수 뭐 있는데 그런 것도 요거 제가 조사했어요. 조사한 네. 게 있어요. 좋은 자료 아이고, 뭐야? 네.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보시면 생물학 전공자가 가장 많이 지원했다. 화학이랑 생물학이 거기 톱이죠. 근데 공학도 생명공학도 저기다 넣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네네. 분류표에. 그러니까 저 아마 제 생각에 저 생물학은 자연대에 있는 생물학을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공학이 이제 뭐 기계공학, 전자, 전기니 뭐니 다 합친 것 같고 예. 저기 이제 생명공학, 보통 화생공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청취자분들 저기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아셔야 되니까 공학이 한 4,600명, 그다음에 생물학이 한 4,000명, 그리고 화학이 3,200명 3,300 정도예요. 정도. 예. 나머지는 예 뭐 한 1,000명이 채 안, 1,000명이나 미미한 미미한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 상위권의 생명 관련 학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한 60-70%가 다 피트 준비한다고 빠지는 거라고 예, 했거든요. 네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 아무튼 저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저희 과가 이제 생명과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때는 사실 미트 열풍이었죠. 네. 의학 네. 전문대학원. 음. 그래서 미트. 밑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한 네네. 10명 가까이 10명 넘게 도망갔죠. 저희 우리과 이제 정원이 45명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피트로 지금은 다 도망갑니다. 네. 예. 어쨌든 요 과별 이 피트 비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쪽을 준비했던 아이들이 뭐 상당 부분 저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까봐야 되는 거라서 저희도 이제 확언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자연계예요. 뭐 공대도 그렇고 자연대학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어쨌든 내신으로 치면 1.3에서 한 1.78 정도 구간에서 기존의 어떤 패턴과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그 서울에 있는 좀 중위권 대학들 예, 이쪽의 학종 중에서 생명과학된 학과들은 생명과학된 이제는 학과들은 인기학과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슬슬. 그럴 수도 있을 것 이제는 같아요. 예. 자리를 좀 양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게
컴퓨터.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예. 제가 이제 면접 지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의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걸 많이 보면은 생명 쓰는 애들의 한 80% 90%가 신약 개발이에요. 신약 개발. 예. 정말 보면서 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진짜 미래 대박 약 하나 발명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애들 약대로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면접할 때 생명과 그래서 신약 개발 이런 거 한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걔는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전체적인 약대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까지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 주제 이건 뭐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되게 다뤄야 돼요. 지금까지 듣고 요 변수를 집어넣어야 약대가 제가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 예, 마지막 펄 조각은 이제 N수생. 과연 N수생은 약대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요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최근 대입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반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반수.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반수에 대한 분위기와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거든요. 갑자기요? 네, 아무도 안 믿으시고 원래 다 안 믿으시니까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최근에 작년에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었어요. 작년에 N수생 비율이 최근 10년 아마 20년 통틀어도 수능 이후로 가장 역대급인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올해는 더 하겠죠? 이거 예 최소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생 신입생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그렇죠. 아직도 네. 못 가고 있고. 아직도 못 가고 있고 네. 걔들 수능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저도 예. 이제 설명회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재수학원들의 등록률이 예년 대비 15% 이상 15% 높다고 는 합니다. 그래요? 네. 재수학원 차렸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저도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작년에도 많았는데 근데 이게 많아지면 도미노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네. 많아지면 재학생들은 또 정시에서 죽수잖아요. 지금. 내년에 다시 봐야지. 그리고 네. 심지어 2022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됐죠. 그리고 약대도 부활됐죠. 이게 이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자연스럽게 자연계열 N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꽤 많이. 일단 N수생이 증가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재수하고 삼수에서 의대를 가야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문제 틀리면 또 다시 그렇죠.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재수하고 삼수에서 의대도 갔는데 재수학교 하나 틀려서 약대도 갈 수 있겠네? 하면 느낌이 좋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의대를 반수하는 아이들의 마인드는 최상위권 의대를 가겠다는 게 좀 심리적으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약대의 경우가 반수 도전의 동기도 매우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대는 재수든 반수든 난이도가 높은데 왠지 약대는 그냥 반수 정도 해도 지금 지방 약대는 갈 것 같은데? 예약사가 그랬어요. 그러고 망하셨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네.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처음에는 난 약대는 아니야 하다가 대학교에 갔어. 뭐 갔어. 서울대학교에 뭐 공대에 예를 들어서 갔어. 공대를 갔어. 저처럼 자연대로 네, 해주시죠. 뭐 자연대로 갔어. 자연대로 갔어. 무슨 학과였죠? 제가 지구환경과학부입니다. 자, 지구환경과학과를 갔어. 네. 그래서 이제 3월에 막 술 먹고 막 놀다가 그렇죠. 예. 선배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빵샘이 나온 거야. 이게 나의 미래인가? 그게 커요. 사실은 선배들이 살아있는 나의 미래고 비전이고. 자 이렇게 합시다. 네. 펜타쌤이 재수학원을 차리고 예. 제가 서울대 자연계를 다 한 바퀴 돌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아니다. 그렇죠. 예. 다 가는 거야. 다 예. 등록하는 거야. 이건 아니다 싶은 아이들이 반수를 선택할 확률. 그렇죠. 그런 애들이 어쨌든 의대는 부담스러운데 음. 야, 약대도 찾아볼 거 아니야. 약대 3 그렇죠. 이런 거. 예, 그 약사 예. 어떻게 야 이거는 야 저 방위근이랑 선배보다 훨씬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요. 특히 이 공대는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어떤 가능성과 희망이 되게 높아요. 우리 실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설명회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자료인데 공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네. 공대. 그리고 예. 50% 넘게가 대기업에 취직을 해요. 네. 근데 자연대는 취업률이 60% 정도가 돼요. 네. 그래도 인문대보단 나요. 인문대는 예. 40%대입니다. 네. 40%대고.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자연계는 근데 대기업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자연대를 실제로 한 3, 4학년쯤 되면은 나 이대로 졸업해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졸업해봤자 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자연과 하나 돼야죠. 그러면. 자연되니까. 네, 자연과 하나 되는 방향으로. 네, 철학적인 답변인데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대학원을 가요. 예.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 저도 대학원을 그래서 갔던 거고
그럼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빵샘을 본 후배들이 저건 아니다 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술이 확 깨져. 그렇죠. 제가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었지만 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충분한 가능성, 특히 상위권 대학들, 스카이급에 있는 이런 학과의 학생들이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연계 상위권 N수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문계도 지원 가능한 약대가 있습니다. 자, 인문대인데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 다녀. 인문계 우리나라 최고 정점이잖아요. 야, 나와서 뭐해? 솔직히 서울대 경영학부도 이 고민 하거든요, 솔직히. 치킨집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예. 서울대 1호 일문학과에 붙었어요. 근데 자기 도저히 못 다니겠대요. 1호 일문이 예, 있어요? 1호 일문학과. 뭐 아시아 요즘 문명인가? 시국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적성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니면서 반수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지방 한의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1학기 휴학이 안 됐어요. 예, 1학년 지금도 안 1학기 돼요, 휴학이 지금도. 지금도 안 되나요? 네. 날리는 거죠, 그냥. 네. 돈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어쨌든 N수생이 약대를 노리고 N수생, 반수생까지 하면 무조건 늘어납니다. 이거는 약대 도입과 동시에 N수생들의 비율이 훨씬 많아질 거다. 네, 자 일단은 N수생 자체, 그러니까 재학생들 뭐 20살 뭐 이렇게 N수생 21살까지도 다 심지어 의대 노리다가 좀 힘드니까 뭐 약대로 턴하는 게 좀 일단은 다 좀 붐업이 돼서 늘어날 거는 많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자 피트가 되면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약대에 가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뭐 이제 뭐 사이버 대학 막 나오고 막 대학? 학점 막 예, 나오고 막 별 짓을 했어야 되잖아요. 대학 2년을 다녀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검정고시도 돼요, 약대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에요. 네, 검정고시생도 지원이 가능하던 거. 예. 제가 볼 때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전역할 때좀 뭐 2022년 전역할 때쯤 되는 남학생들은 아마 많이들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걸 다룰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N수생 경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당 방송인가요? 네. 자, 일단은 재수생, 삼수생은 약대를 학부로 도전하는 방법밖에 없죠, 현재. 네. 그죠? 재수생하고 삼수생은 네. 그죠? 2년 지나야 PT가 되니까 네. 그리고 네. 없어지니까 지금 일단 기준으로 재수 삼수생은 약대를 학부로 도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내년인데 내년에 2021년, 그러니까 2021 학년도가 아니라 2021년에 대학교 3학년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걔들은 둘 다 갈 수 있죠. 자, 걔네들은 선택지가 PT를 쳐서 약대를 갈 수도 있고 수능을 다시 받아갈 수도 있어요. 네. 예. 자, 그럼 얘네들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 보통 우리가 이 재수를 하더라도 3수까지가 대부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4수, 5수는 뭐 이학사님 정도 돼야지. 아까 이학사 선생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수능 중독이라고 중독자. 표현하셨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수능 중독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3학년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능 치고 3년이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이제 피트밖에 못 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이학사 같이 이학사님 같이 반수 느낌으로 계속 한 애들이야. 내가 처음에는 A대학 갔다가 반수해서 B대학 가고 뭐 근데 B대학이 별로라서 또 그냥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을 계속 본 애들 3학년이지만 매년 수능을 본 애들도 제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명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피트보다는 수능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매년 수능을 봐요. 네. 계속. 근데 재밌는 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점수 보면은 어느 정도 나와요. 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저거 수험표 할인 노리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가? 네. 아무튼 뭐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오수한 친구가 있는데 네. 다양하겠네요. 네, 진짜. 그 오수한 친구는 이제 삼수까지는 생 삼수를 했고 예. 속된 말로 이제 네 번째 보고 그 친구가 아까 조선대 간 친구예요. 네. 조선대 약대를 갔고 거기서 다시 반수를 해서 이제 치대로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갔는데 거기서 만족하고 다닐 수 있었는데 한 번 또 보지 뭐. 예, 이런 느낌이죠. 근데 한번 반수를 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수를 했는데 평소보다 못 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다니는 대학을 다니면서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치는 한 번 거야. 더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과에서 그 뭐 공대는 조금 커리큘럼이 다르지만 자연대 같은 케이스에는 1학년 때 배우는 게
그러니까 미적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사실은 다 한 번씩 보고 가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고등학교 때 커리큘럼이 그대로 한번 복습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연대에서 뭐 수업을 완전히 안 듣는다 이게 아닌 이상은 수능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인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까지 다. 그러니까 삼수, 재수 삼수생은 기본으로 관심이 있고 지금 3학년이 될 내년에 3학년이 될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노릴 거다. 그리고 그동안 수능을 안 봤던 아이들도 또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처럼 3학년 되면 이제 졸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선배들 취업한 거 보면 예. 아니야. 근데 약대를 다시 뽑는다네? 다시 봐볼까? 이런 애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게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피트는 부담스럽잖아요. 어쨌든 또 많은 학원비와 네. 이런 게 들어가는. 근데 수능은 자기가 해봤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다니고 있던 거잖아. 그리고 걔들은 보통 혼자 공부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원비도 별로 부담 안 될 그렇지. 거고. 예. 그리고 걔들 마인드가 이거예요. 이제 뭐 한번 봤었으니까 이제 뭐 알바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해보지 뭐. 예. 두 분이 이제 계속 떠든 얘기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수능의 유혹을 다시 느낄 것이다. 그렇죠. 예, 저 마음속 깊은 데서 네. 꿈틀대는 홈프로쌤 볼 때마다 지금 네. 빵 터져서 미치겠는데.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그렇죠. 요즘 한 번 더? 트렌드에 더해서. 한 번 더 보겠다는 거 네. 어떨까 하는 그게 네. 어마어마하게 펌프질이 올 것이다. 네. 요 얘기신 것 네. 같아요. 자,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네들 또 있어요? N수, 뭐 재수, 삼수, 사수, 걔는 뭐 뭐 3학년, 4학년 애들 또 다 지금 걸리고 또 있어요. 또 뭐냐면 성인들도 걸립니다. 성인들. 아까 우리도 얘기하면서 네. 이게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이유가 지금 해서 공부에서 졸업하면은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한 3, 40년 할 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느낌에. 네. 그러니까 그치. 할수 충분히 있지. 할 수는 있어요. 예, 네, 충분히 30년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대학을 졸업한 성인들 중에 네. 피트는 졸업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접근하기가. 네. 졸업을 하고 내가 지금 사회생활 오늘도 지금 소주 먹고 있는데 과장님이랑 그치. 피트를 다시 보는 피트를 준비하는 건 힘들잖아. 가서 그 애들 사이에 틈바구니 껴가지고 수업을 그렇지. 듣고 필기하고 네. 그러니까 수능이 피트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수능을 봤으니까. 그렇지. 네. 쉽다. 예, 그 다들 수능이. 공부도 해봤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주요 막 스카이급, 뭐 서성한급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수능 잘 봤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감도 있죠. 자신감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막년에 지금 내가 과장님 막년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가 무슨 뭐뭐 고등학교 나 입학할 때 거기 선서했던 사람이야. 현수막도 붙어 있고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지금은 뭐 H 자동차야. 과장님 밑에서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건 한희쌤도 지금 이래서 좀 맨날 좀 머리버리하게 나오시지만 맞아요. 예, 아, 저 서울대 봅니까? 붙었잖아요. 들어가셨잖아. 그때도 서울대도 서울 갖고 그때 빵쌤도 수능 엄청 잘 보신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나보다 어리버리 때는 네. 지금 막 의대 가고 그래갖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네. 나 다시 볼까? 지금 여기서 아까 막 이거 모니터 안 된다고 막 와이파이 잡고 있고. 이런 성인들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요즘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네. 요즘에 이런 사람들 중에 다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니, 공무원 준비하는 시험보다 수능 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아니, 솔직한 말로 제가 이 학사만 없었으면 저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삶의 질이나 봤을 때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그 좀 수입적인 면이 일단 좀 수입이 낫죠. 훨씬 좋죠. 일단 일단 수입이 훨씬 공무원이랑은 많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일단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게 회사 다니다가 때려쳐야 되겠다. 그치. 아니면 요즘에 스카이 나오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30대 중반 다니는데 회사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 나 너무 오늘 힘들어. 과장한테 예. 사표 집어 던지고 왔다. 예? 이런 사람들까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그리고 때는 상당히 많은 또 자연대나 공대 쪽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계신 대학원생분들, 그렇죠. 이런 다양한 죄인분들. 다양한 계층들이 아, 내가 그분들을 생각을 못했네. 다양한 계층들이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높은 학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나 인생의 길을 살짝 후회하고 계시는.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예. 그 본인의 지도 교수님이 네. 정치에서 밀렸기 때문에 예. 저도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대학원 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런 입김이 들어왔으면 이건 진짜 빼박 한 300% 했을 것 같아요. 야.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한 20대 후반 되면 또
지금 다시 수능 공부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자신감도 붙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거기 계신 분들은 대학 계신 분들은 예. 이 두뇌 노동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라서 머리 엄청 빨라요 그래서 회전이. 수많은 회사원과 대학원생과 저는 대학원생 분들께 공시 준비생들이 약대가 열린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의대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고 하기 부담스러운데 이거 6년이야. 딱 6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가도 6년 하면 30대 중반이야. 우리의 삶보다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의사는 수련의도 거쳐야 되고, 그렇지. 예, 뭐 전문의도 따야 되고 해서 사실은 사실은 더러운 과정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한 15년 잡아야 돼요. 15년 아니요. 잡아야 그리고 되고. 의대는 그 머리에 흰머리가 나면서 환자들이 불신을 한대요. 과연 내 혈관을 자르다가 손이 떨어가지고 더 깊이 자르진 않을까? 그래서 이 연륜이라는 게 항상 플러스 요인만 있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 약대는 연륜 있으면은 딱 지그시 보면은 왠지 내 병을 싹 스캔하면은 다 알 것 같아. 이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저 얘기는 사실 한의대 할 때 애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요. 한의대 네. 실드친 애들이 예. 생각해봐라. 60대 한의사와 60대 의사 중에 누가 더 신뢰가 가느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양의 신비에서 60대 한의사분은 딱 보고 한 방에 딱 찔러가지고 이제 날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한의사 갈래, 너 응급실 갈래, 한의병 갈래.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 카페에도 누군가 올리셨어요. 어머니께서. 아, 그래요? 예, 이런 비슷한 글을 올리셨어요. 보니까 뭐 지금 내가 이 약대 한다는데 도전 가능할까? 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머님이요? 예, 예. 가능하죠. 수능 보면 되죠. 응원합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충분히 이게 좀 상황이 또 막 요즘에 또 취업도 힘들고 또 취업이 힘들잖아요. 그거한테 더 힘들어지고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 제가 할 때는 경쟁률 장난 아니거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부터 약대 입시 학원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차리는? 뭘 약대 가르치려고? 정시반. 누가 가르쳐요? 펜타키리 컨설팅 하고요. 홍프로가 영어 가르치고 네. 빵쌤이 과탐. 네. 수학은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요즘 수학은 같은 독학하는 걸로. 코로나 야 시대에 이거 대박인데? 유일하게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곳이 약국이야. 그렇지. 보면. 가자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 이학사 방송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눈물 나는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N수생,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심도가 제 예상이 맞다면 재학생들 중에 뭐 어쨌든 뭐 기본적인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학생들이 이제 현재 안티 수능형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수능이랑 맞아요. 다른 네, 교육 네. 과정이고 정시 선발 인원 증가세, 또 지역 인재 전형 존재, 여대 존재와 같이 구조적인 환경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 N수생, 3수생, 4수생, 수능 장인, 전수능 장인, 수능 고인물, 또 뭐 엄마, 아빠, 대기업 다니다가 던진 분, 뭐 대학원생 등등 온 국민의 관심 될 수 있다. 이러면 대환장 파티지. 그렇지. 네. 네. 특히 정시에서. 그렇죠. 네, 네. 정시 선발에도 많잖아요, 또 심지어. 네. 네. 어떤 파티가 그렇죠. 대환장 파티. 새로운 기회라고 얘기해 주시죠. 새로운 기회. 엄마랑 나랑 봤는데 엄마 붙고 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더욱더 재학생들은 일반고 아이들은 교과로 가라. 교과밖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이걸 다 또 이걸 다 했을 때 진짜 그 재학생애들이 정시에서 너무 불리한 구조잖아요. 예. 지금 교과 그렇죠. 과정이.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약대는 더 몰릴 거예요. N수생 애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맞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쭉 한번 살펴봤는데 참고로 그거 아까 제가 그 네네. 피트 시험도 성별 도전 인원이 있었고 네, 한번 네. 열어보세요 한번 그거. 아니 이거 성별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보니 네네. 여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약대에. 실제로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팟캐스트만 들어본 분한테 말씀드리면은 거의 6대4 나옵니다. 여자가 60%가 넘어가고 남자가 37% 정도니까 6대4가 예.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실히 여성들에 대한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확실히 높다. 예, 확실히 높고. 그리고 연령대를 보시면 네. 이거 뭐죠? 접수 연령대. 네, PT 접수 연령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20대 중반 26이라고 보면 20대 중반도 20%,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11%, 심지어 32세 이상도 11%나 돼요. 이게 2년을 다니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학생들은 22살부터 쓸 수 있고 예. 남학생들은 군대를 만약에 갔다 왔다면 한 24, 5 정도엔 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도 29에서 31도 11%?
32세 이상도 11%면 그렇죠. 이게 네. 피트예요. 이 접근성이 어려운 시험도 보시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맞아요. 관심도가 있는데 네. 수능으로 돼버리면 저는 이거 더 이상 간다고 봅니다. 무조건. 거의 20대 후반에서도 현재도 피트 응시자가 20% 가까이 나오거든요. 전체. 근데 이제 이만큼 더 이거보다 더 늘어나고 이게 보니까 응시생 비율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죠. 꾸준히 올라가고 갈수록 있어요. 늘어나요. 네, 갈수록 그렇죠. 예, 지원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그렇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취업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다니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갑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약대가 어쨌든 온 국민의 파티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제가 이걸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보면서 좀 씁쓸하네요 사실. 씁쓸한 게 저도 자연계 출신이다 보니까 다 의학으로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쓸쓸한 건 있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이거 하면서 빵쌤도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 할 바에는 피터 아니 수능 다시 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니. 어. 예.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학사를 제가 예. 곁에서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뭐 약대 관련된 이야기들 없습니다. 그게 제가 원래는 이제 지방 지역 인재랑 여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불불불 바다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뭐 네, 뭐라고요? 댓글창을 대환장 파티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여대 약대? 여대랑 지역 인재.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수도권 소재 남학생들이 매우 불리해요. 매우 지금. 불리한 거예요. 예. 예 입학 정원. 그렇죠. 약대 입시가 예. 아니 구조적으로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가 봤을 때 걸어야 될 정도로 불리한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남학생들이요. 남학생들은 특히 어쨌든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이나 혹은 여학생들은 이제 딴 게 아니라 여대 때문에 그렇죠. 그러시는 여대 거잖아요. 세 개가 여대가 있기 세 때문에. 개입니까?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기회가 그만큼 적은 건 사실이다. 네. 요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된다. 뭔 준비가 뭐 있습니까? 교과 내신, 열심히 성적 잘 받고 내신 잘 받고 수능 공부 수능 특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성명중군 학생이 하라는 방식으로 열심히 하고 네. 네, 이 방법밖에 없죠. 이 방송이 올라갈 때가 시험 기간일 것 같은데 한참 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뭐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학종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들은 약대도 제가 볼 땐 반수, 삼수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재수 반수생들이 계속 득세할 수밖에 없으니까 N수생들이 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알았어요. 뭐 대안이 없네요. 예. 좀 정리를 해보시면 대안이 내가 가져 네. 내가. 뭐 얘기를 많이 하시면 했는데 되잖아요. 펜타쌤도. 저는 네. 약을 먹어야 될 나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면 전체적인 약대의 선호도가 원래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10년 전에. 네, 맞아요. 우리가 약대 잊고 있었어요. 학부 모집을 할 때도 거의 뭐 치대나 한의대 수준으로 몇몇 약대들은 네,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수준의 인기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현재 수시 중심 체제에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1.3에 육박하는 내신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1.3에서 뭐 낮아야 한 1.5 이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N수생들을 비롯한 각종 이제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약대가 수능으로 열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솔깃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수능 응시생들 자체가 약대를 노리고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현역들이 정시로 약대를 갖는 게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자연대 대학원생들 잘 들으세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경험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대 입시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실 줄은 잘 뭐 기대를 안 했는데. 여태까지 펜타쌤이 준비하신 원고 중에 최고 길지 않나요? 아니 원래 길어요. 아 그런가요? 네. 원래 길어요. 오늘 저 원고 받아보고서 이분이 왜 이러셨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원래 이 정도는 합니다. 네. 약대가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좀 책임감도 대충 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 유튜브라서 힘주신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그것도 했었는데 그렇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약대 입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은 없다. 없고요. 입시 결과가 아직 나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대학별로 전형이나 뭐 대학적인 입시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 한번 좀 해서 뭐 설명을 하던가 이런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대는 제가 오프라인 유료 설명회를 원래 계획을 올해 초부터 했었거든요. 왜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로 떼돈을 벌려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셨네요. 그 재수학원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이 되면 어쨌든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요거는 설명회 한번 기획을 해서 지방 투어를 하는 방향으로. 거기 딱 보면은 약대 갈 수 있는지 알려줍니까? 펜타킬 딱 만나면. 겁니다. 그럼 뭐하러 돈을 내고 합니까? 알려주셔야죠. 그치. 네, 너는 관상을 보아하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찍어줄 수 있습니다. 점 하나 찍으면 간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영상 촬영과 함께 해가지고 처음으로 입시왕 TV와 입시왕 팟캐스트가 동시에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약대 관련된 방송도 그렇고 일단 돌아가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네, 저부터 할게요.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대가 반짝일 수 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신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아까 저희 형을 장난 삼아서 좀 얘기한 건 있는데, 한의대가 사실 10년을 못 갔잖아요. 한의대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반짝했다가, 2000년대 중후반 내려오면서 완전 폭망을 했어요. 폭망은 아니고 이제 뭐 인기가 많이 떨어진 수준. 아직도 뭐 인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할게요. 어쨌건 그러니까 약대의 변화도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약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들으시고 뭐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지만 조금은 더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예를 들어서 뭐 철학, 수학과나 이런 거 나온 것보다 훨씬 나아. 저는 수학과가 훨씬 좋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대 입시를 보면서 약대 입시는 샤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민의 입에서 샤넬백이 나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샤넬백 마지막 할인이라고 그 백화점을 열자마자 막 뛰어갔거든요. 러쉬.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뛰지 마 그러더라고요. 누가 한 명 뛰니까 다 뛰는 거예요. 그 무슨 효과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왜 뛰지? 덩달아 뛸 수도 있고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약대 입시 준비하다 보면 옆에서 너도 해? 나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분위기 휩쓸어갈 수 있는데 과연 요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메라가 돌아가자 홍프로님이 상당한 또 부담감과 근데 이거 오해인 게 지금 저만 자리가 구석된 게 이게 상당한 부담감을 좀 팔을 줄 자리가 없어요. 아니 진짜 홍프로 표정이 여기서 보면요 멘트가 약간 달라요. 오해야 오해. 지금도 오해 이러시잖아요. 멘트가 상당히 교훈적이고 약간 EBS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알겠습니다. 약대는 샤넬백이다. 아주 명언까지 담겨주셨고요. 오늘 옷도 제일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아직은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가는 상황인데 이제 약대를 아직도 그렇게 선호할까 하는 의구심이 약간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입시 판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뭐 태풍의 핵이라고 하는 대환장 파티. 트리거. 우리 유식한 말 씁시다. 그거는 확실한 거라서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들을 수집해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정보 빨리빨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를 어떻게 할지 연구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연구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늘 가장 큰 화두죠. 그러니까 이제 약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 요거 학습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대 진학 특집 약대요. 약을 좀 사주세요. 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약사님들. 정신이 좀 이상해서 먹는 약 좀. 약대 진학 특집. 고생해주신 펜타킬 선생님 그리고 참가해주신 빵생과 홍프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